네, 이소영님 질문이요? 어떤 질문이요? 내년 개묘년이면 정인을 안고 겁재가 들어오니, 이거 간목일간에게 이제 개묘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겁재니 어쩌니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물론, 그 얘기 자체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는, 있다고 보는 거죠.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일간 중심, 잠깐 뭐 여러분 물어본 거니까 잠깐 얘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 다 공부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여는 보는 법 자체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잠깐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음, 이거 가지고 잠깐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 이제 이소영님 사주예요. 이소영님 사주인데 내년이 23년 개묘년이죠. 그렇죠? 개묘.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간목일간이, 그렇죠? 간목일간이 천간의 개수를 봐서 정인이요, 지지를 보니까 묘가 겁재다.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정인은 좋은데 겁재는 나쁘다. 뭐 그래서 문서가 들어와서 이제 이거 가지고 통계를 할게요. 그대로 문서를 잡으면 결국 그 문서 때문에 뭐가 되는데 겁탈당한다. 그래서 문서 잡지 마라. 이렇게 통변을 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렇죠? 그게 십성적 통변이죠. 요거는 이제 공부 한 2달만 하면, 사주 공부 2달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그죠? 사주 공부 2달? 한 달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간목일간이 정의를 받고, 좋은 문서잖아. 그죠? 자격증이거나, 뭐, 문서 잡거나, 아니면 합격하거나, 뭐, 취직하거나, 뭐, 다 이런 얘기 하겠죠. 근데 이제 지지를 보니까 겁재야. 문서 잡으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힘들고, 뭐 10명, 9명이 이 정도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까요? 약간 변형된 모습이라도 유사한 형태로 해석을 하겠죠. 이게 이제 이게 운 보는 법이죠. 뭐 사주 한 달만 공부해도 이 정도는 다 하죠. 근데 사주 몇십 년 사주한 사람이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사실 창피한 일이신다. 물론 이게 100%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속성 자체는 예. 작용력이야 뭐 1%든 2%든 10%든 있겠죠. 없지는 않죠. 그거 자체 아예 없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게 이제 월지 가지고 보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두 가지 다 봐야죠. 일지도 봐야 되고 다 전체적인 걸 봐야 돼요. 그게 자 개묘년이 들어오면서 이게 어떻게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일단은 자, 볼 때, 간목 일간 입장에서 할 땐 개수 자체가 관계가 어떤 형태냐면, 간목일간은 음권의 글자예요. 이 개수가 정인이지만, 간목이 일간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개수는 어떤 거냐면, 개수는 지상에서 일종의 습도로서 조절되어 있는 게 그냥 이 원리를 생각하면 돼요. 이 개수는 지상에서 습도로서 원리를. 그래서 일종의 나무의 줄기를 뜯어보면 그 안에 물이 들어있잖아요. 그게 개수예요. 그 다음에 공중에서 퍼져 있는 습도 자체가 개수란 말이에요. 근데 간목은 뭐냐면요. 뿌리란 말이에요. 지하에 있는 거예요. 뿌리로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물과 지하에서 뿌리로서 내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냐 이 얘기예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개수를 봐도 저 개수에 대해서 반갑지 않은 거고 의미가 별로 없어요. 작용력 자체가 미미하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개수가 정인이지만 정인으로서 역할 자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원리적 개념에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십성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를 범한다라는 거거든요. 일간 중심으로 봤을 때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은 천간끼리 보는 거거든요. 저게 개수가 누구에게 도움을 줘요? 을목 자체, 자, 을목이 여기 있잖아요. 이 을목에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을목은 겁재잖아요. 결국은 내년에
정의는 좋은데 겁재가 나쁜 게 아니고 이 개수가 돌아서 을목에게 도움을 줘요. 을목 자체를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성장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나의 성장이 아니라 을목을 성장시키는 겁재를 성장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조금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지를 봐도, 지지를 보면 묘잖아요. 묘는, 그러니까 일간 중심으로 얘기할게, 일단. 지지는 묘를 쭉 보면 어떻게 보세요? 지지는 지지끼리 보는 건데, 일간하고 연관지어서 봐도, 묘월에는 을목이 득세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간목 입장에서는 뭐예요? 간목이 양인이고, 일종의 겁재, 양인이죠. 왕지에 속하지만, 을목이 득세하는 공간, 환경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해석에 있어서 일종의 정리정돈이 되어 있죠. 논리적으로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이런 사주학, 지금 대한민국의 사주학계의 어떤 현실이 이렇게 돼 있어요. 현실적으로 일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풀어대는 거죠. 그래서 십성 자체를 처음부터 제가 문제 있다라는 쪽으로 전리하에서 깔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지지는 지지끼리인데, 이 묘가, 개묘가 들어오면서 연지, 월지, 일지, 시지를 다 골고루 영향 미쳐요. 연, 월, 일시를 다 영향을 미칩니다. 어찌 일간만 갖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 사주 8글자가 내 건데. 일간이 나니까? 무서운 얘기죠. 정말 골 때리는 얘기죠. 이 사주 8글자가 나지, 어떻게 일간만 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웃기는 짬뽕이에요. 일간만 갖고 운을 얘기한다는 게 말이 돼요. 연월, 이 묘가, 계묘년의 묘가 연에서 영향을 미치고, 월에도 영향을 미치고, 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각자 다 대입해야 돼요. 그래서 운이 어려운 거예요. 원래 운 보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사주 원국을 풀어내는 것도 어렵지만, 운 보는 건 더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운을 보는 거는, 그거 뭐라고, 클레이 사격이라고 그러나요? 날아가는 새를 쏘는 거라니까. 그게 운 보는 거고, 정지되어 있는 거를 사격하는 게 사주 8글자란 말이에요. 너무 쉽죠? 사주 8글자 푸는 게 더 쉬운데, 그런데 다 거꾸로 돼 있어. 운 보는 걸 더 쉽게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사주 보자마자 운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운이 더 어려운 건데. 정말 놀랄 일이에요, 이거는 진짜. 진짜 있잖아, 사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있잖아요. 사주 보자마자 당신 내년에 안 좋네 좋네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기겁할 일이죠. 왜? 사주 8글자 자체도 판별도 안 하고 사주 8글자에 운이 나와 있거든요. 사주 8글자 분석도 안 하고 바로 운, 더 어려운, 사주 8글자보다 더 어려운 운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웃기는 짬뽕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원래,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사주 공부하면 사주를 풀어가는 거는요, 굉장히 쉬워요, 원래는. 근데 이제,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사주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 사주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 사주 풀이가 안 되는 사람이 가르쳤기 때문에 배운 사람도 사주를 못 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웃기고 짬뽕도 먹고 그래요? 아, 되게 웃기게 죽겠네, 아주. 해와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웃기고 짬뽕도 먹고요. 좋습니다. 제가 하는 말에 좀 사주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공감 많이 하실 겁니다. 사주 공부 해보신 분들은 사주 공부하다가 뭔가 좀, 야, 니 도대체 사주 공부가 오리무중이다. 공부도 안 해서 모르겠다라는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에 굉장히 귀가 쫑긋할 수 있고요. 초보들은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뭐 십성으로 보는 게 편하니까. 아, 정인이면 정인인 거지 뭐. 정인 문서 잡는 거지 뭐.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할 게,
계묘론이 왔다 그러면, 계묘를, 일단 제가 이제 음양권 이론 여러분들이 누누이 많이 얘기를 해왔어요. 음양권 이론적 관점에서 천간과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대입할 필요가 있다. 이 천간과 간목 가지고 묘까지 내다보면 그런 겁재로 보지 말고 왕지, 12운소는 보라. 간목이 왕지라는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이 왕지가 참 애매한 게 있어요. 을목에게는 록지잖아요. 그렇지만 을목이 득세한 환경이에요. 그러면 겁재에게 밀리는 형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묘 자체가 우리 이소영님 계묘 자체가 나한테 계묘 정인 이런 것도 떠나서 나한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이 겁재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자체가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그러면 나쁘다는 쪽으로 한마디로 이제 나쁘다가 아니에요. 이런 때 기회가 될 수 있다. 승진,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면 승진은 이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진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기 때 내가 부족한 면을 채우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럴 때는 납작 엎드린다 그러잖아요. 납작 엎드리고 그냥 윗사람한테 고개 턱 숙이고 내가 배울 것 챙기고 이때 뭔가 모자란 걸 탁 내실을 기하는 채워서 이때 채운 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넘어가면 결국 이때 내가 채운 걸로 인해서 승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이때 해야 된다. 이때 그런 조성이 돼가지고 승진할 수 있다는 기회를 잡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의 운의 흐름의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잘 지낸 사람들, 어려운 시기 때 공부 열심히 하고 어려울 때 오히려 뭔가 내실을 기한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 보면요. 좋은 운이 반드시 와요. 좋은 운이 올 때 확 튀겨 올라가는 거예요. 좋은 운이 올 때 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 때 탓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러면서 피해가고 도망가고 어려울 때 직장 변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어려울 때 직장 변동하는 사람 피해 도망가는 거거든요. 조금 어렵다고. 결국 그 사람 좋은 운이 와도 절대 좋은 운이 크게 맞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려울 때 버텨야 된다. 이게 바로 운법을 맞이하는 하나의, 그러니까 이게 개운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자, 뭐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하여튼 재밌는 시간 가졌습니다. 정기숙님, 어려울 땐 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내가 모자란 걸 채우는 시기가 되고 납작 엎드려서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버티는 게 어려울 때 납작 엎드리는 거. 그러니까 움기지가 오히려 힘든 자체를 극복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납작 엎드리기 팍 쭉 이렇게 움츠리잖아요. 똑같아요. 어려운 때는 움츠린다는 마음으로 뭔가 자기 자신의 내실을 쭉 갖는 거. 네, 세강님 감사합니다. 수업보다 더 열심히 열띤 강의. 오늘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감사드립니다.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 여사님 때문에 좋아졌습니다.